첫날은 이제 그 full disclosure, partial disclosure를 example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그걸 조금 이제 그 mathematical modeling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베레키아 페이퍼하고 다이 영권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베레키아 페이퍼 그 다음에 다이 영권 페이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이제 그 partial disclosure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베레키아 세팅에서 디스클로저 코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이 영컨 하에서는 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회사가 또는 회사의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언설턴티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그 풀 디스클로저를 가져오게끔 만드는 언래블링을 스탑 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실타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타래가 줄줄줄줄 이렇게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가는 게 이제 그 언래블링의 메커니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스톱이 되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 데이 2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게 런 다이의 그 랜드 저널 오브 에코노믹스의 그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페이퍼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뭡니까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시그널이 Y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 Y 스타라는 점이 존재해서 회사의 인포메이션이 no disclosure가 이런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서 이제 그 가령 firm value하고 시그널 Y가 positively related 돼 있다고 생각하면 시그널이 안 좋은 쪽에서 디스클로저가 no disclosure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좋으면 disclose 한다. 그래서 bad news withhold, good news disclose 이렇게 one side pulling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아마 첫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one side pulling 이런 경우에 특히 아래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low end pulling partial disclosure equilibrium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litigation risk 회사가 bad news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발각이 된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이제 디텍트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보통 bad news를 disclose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no disclosure reason은 중간에 일어나고 아주 굉장히 bad news인 경우에는 우리가 litigation risk를 생각하면 차라리 disclose 하는 게 낫다라고 우리의 intuition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bad news에 대해서 disclose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첫날 좀 드렸는데 나이가 이 랜드 저널 오브 에코노믹스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 가령 no disclosure 했을 때 인베스터가 지급하는 가격을 PN이라고 해봅시다. no disclosure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지불하는 가격을 PY라고 시그널 Y가 disclose 됐을 때 가격을 PY라고 하면 이 둘 차이는 뭐냐면 사실 no disclosure 가령 이 값이 positive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 시그널 Y라고 하면 그 no disclosure price가 여기 PN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y star라는 값이 존재해서 그 시그널이 낮을 때 내가 디스클로즈 안 하면 pn만큼 받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높을 때는 이게 py가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어떤 그 디스클로즈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고, 사실 만약에 디스클로즈 했다면 여기 점선을 제가 그리지만 요게 py를 나타내는 선이니까 실제로 이만큼에 대해서 마켓 프라이스를 할 텐데 no disclosure가 있기 때문에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더 많이 지불하고 어떤 펌의 스탁을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인베스터의 어떤 파이낸셜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펌이 나중에 야, 너 실제로 이만큼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그게 디스클로저 됐었다면 나는 요 PY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했을 텐데 디스클로저가 없는 상태에서 인베스터들이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했으니 이 정도는 보상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리터게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코트에서 결정하는 게 그러면 요만큼이 펌이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 해야 될 듀티를 어김으로써 인베스터가 입게 되는 파이낸셜 로스니까 여기에 가령 어떤 멀티플라이어 뭐 전액을 보상하라 그러면 D가 1이 되겠죠. 아니면 뭐 70% 보상해라 그러면 뭐 0.7이 되는 거고, 그런 만큼의 어떤 데미지 멀티플라이어를 보통 곱해서 보상액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가 그 한 게 랜드 저널 오브 에코노믹스인데, 그러면 옵티멀 디스클로저를 어떻게 할 거냐? 펌 입장에서 no disclosure, 그러니까 디스클로저를 안 했을 때 펌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페널티가 되겠죠. 펌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나이가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했던 게 제 밑에 아까 오전에 와가지고 쭉 보면서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디스클로저 prob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prob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가령 콜트라든지 레귤레이터라든지 어쨌든 어떤 그 리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 관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educe beta, 여기서 베타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데미지 멀티플라이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를 낮춘다는 얘기는 리걸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상을 조금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펌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no disclosure, 우리가 인투이션으로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아주 나중에 디스클로즈 안 했을 때 펌이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높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은 D가 높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리걸 인바이러먼트를 굉장히 스트린전트하고 엄격하게 하면은 디스클로저가 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인투이션이거든요. 다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probability of probability를 올리기 위해서는 D를 낮춰야 된다. 정반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도 여기다가 카운터 인투이티브 할 수도 있다. 이 결과가. 자기가 지금 우리의 인투이션하고 디스클로저 프로버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미지 어세스먼트 아니면 데미지 멀티플라이어를 외려 낮추는 게 디스클로저 프로버빌리티를 높인다. 이 아까 우리 인투이션은 야 이거 보상 금액을 높여야 펌 입장에서는 리터게이션 리스크가 커지니까 디스클로저 많이 할 거 아니야? 이게 인투이션이었는데 다이가 쇼한 거는 no.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투이션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베스터 입장에서 자, no disclosure가 생겼어요. disclosure가 없어. 그렇다면 저 친구가 안 좋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걸 어떤 뭐 확률로서 발견을 하게 돼서 리터게이션을 하게 돼서 발견하게 되면 나는 내가 지불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일종의 리터게이션 옵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리터게이션이 없었을 때에 지불하려는 이 가격보다 리터게이션이 있었을 때의 가격, 그 지불하려는 가격이 나중에 내가 되찾을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이 PN이라는 거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디스클로저를 안 했을 때, 펌 입장에서 디스클로저를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리터게이션 때문에 올라가니 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클로저를 더 안 할 인센티브가 강해지는 거죠. 디스클로저 안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후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된다면 내가 펌 입장에서 뱉어내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미지 이걸 아까 우리가 파이낸셜 데미지라 그랬는데 그 파이낸셜 데미지가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에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인더지너스 데미지 어세스먼트가 인더지너스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쭉 올라가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no disclosure 했을 때랑 disclosure 했을 때의 그 프라이스와의 일정 비율만큼 뭐 이건 maximum 만약에 뭐 내가 disclosure 했을 때 손실 본 게 없으면 데미지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maximum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베타만큼의 어떤 그 저기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 데미지를 인더지너스 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투이션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다이 페이퍼가 지금 이게 1917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디터 리터게이션, 오디터 리갈 라이빌리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오디터 리터게이션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첫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썼던 그 박사과정 논문이 사실 오디터 리터게이션이고 오디터 리터게이션 문제를 사실 제가 다루면서 그때 오디트 페일리어가 일어나면 보통 리걸 라이빌리티라는 거는 그 오디터하고 펌들을 인베스터들이 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코트에서 오디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오디터가 리걸 라이빌리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트 리걸 라이빌리티 상황에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게 1990년대지만 제 졸업 논문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하려면 스토리가 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퍼블리시를 못하고 사실은 제가 다른 2005년 그 디스클로저 이 페이퍼에서 오늘 이 페이퍼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쭉 말로 써놨어요. 근데 포멀하게 내가 어널리시스는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다이가 리터리처 리뷰하면서 해 2020이 proposed analysis similar to one this here, but he did not carry out analysis. analysis 사실 안 했다고 뭐 하면서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 아이디어는 예전에 제 90년도 거기쯤에서 나왔던 페이퍼에 사실 얘기를 했는데 뭐 다이가 이 뭐예요? 이 제 95년 페이퍼 언급을 하면서 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리걸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요즘 특히 그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상황에서도 리걸 라이빌리티가 당연히 있죠. 그 미국의 SEC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금감위 뭐 이런 데서 특히 펌이 적절한 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사후적으로 적발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페널티를 가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다이 페이퍼는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이 이 페이퍼에 다른 얘기도 좀 많아요. 그 안에 이 뭐예요? 인포메이션을 acquire 하는 것이 인더지나이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랑 똑같으냐면 우리 그 뭐예요? 인포메이션 게더링, 우리 그 람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 probability of having private signal 이걸 어떻게 costly information gathering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세팅에서는 legal liability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그 다이 영컨 페이퍼에서 요구를 했는데 다이는 legal liability가 있을 경우에 람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결과가 달라지고 뭐 다른 리절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까지 쭉 드린 뒤에 사실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다이 페이퍼에서 얘기했던 요 2005년 요 페이퍼를 지금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끝마쳤냐 하면 이 X anti efficiency, efficiency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하고 그 efficiency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fundamental cash flow 여기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고 강조를 많이 한 다음에 오늘 다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efficiency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캐시플로우, 펀더멘탈 캐시플로우가 있다고 하면은 Y는 뭐 X 플러스 some noise 해가지고 어떤 private information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뭐 주식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정보를 한 군데서만 얻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령 내가 시그널을 하나 받으면 이런 A라는 사람이 주는 시그널은 가령 이런 시그널을 주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B라는 사람이 주는 시그널은 Y2는
또 x 플러스 epsilon 2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05년 둘 다 2005년인데 아인호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아마 박사학위는 저랑 거의 비슷한 때 받은 것 같은데 디스클로저 쪽에 페이퍼들을 많이 썼어요. 탑저널에. 그래서 아인호 지금도 아마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인가 뭐 거기 있을 텐데 사실 약간의 여담이지만 내가 보통 컨퍼런스 이런 데 잘 안 가요. 뭐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특히 한국 들어온 다음에부터는 뭐 주로 메인 컨퍼런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데 아우 너무 멀고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뭐 이래가지고 안 가고 그다음에 SSRN 같은 데서도 페이퍼도 나 별로 그렇게 잘 올리지도 않는 편인데 그래서 하여튼 무슨 근데 이 아인혼도 비슷해요 좀 그래가지고 나도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인혼도 내 페이퍼를 몰랐고 나도 아인혼 페이퍼를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한 2000년도 초반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고 비슷한 리절트의 페이퍼를 쓰게 됐어요. 이 아인혼은 그 베레키아 세팅을 이용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디스클로저 코스트가 있을 경우에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아까 die 그 다음에 영권 해가지고 uncertainty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두 개 제가 페이퍼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결국 그 얘기는 페이퍼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인온 페이퍼 나중에 비교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그널의 개수가 y1, y2 점점점 해가지고 yn 개 있으면 이게 디스클로저 할 수 있는 옵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가령 y1하고 y2 두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몇 개 방법이 있어요. y1하고 y2라는 두 개의 시그널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y1, y2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우선 디스클로저 하나도 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1만 할 수 있죠. y2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1하고 y2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옵션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1, y2, y3까지 가면 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 2의 n승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개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그널이 개수가 많아진다고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이 왜 하나만 있어야 돼? 두 개 있으면 안 돼? 세 개 있으면 안 돼? 보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선 가장 제일 첫 걸음으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해요. 다른 것들은 비슷한데 여기서 뭐냐면 두 개 있을 때만 우선 좀 먼저 해보자. 두 개 있을 때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했고 펌의 펀더멘탈 캐시 플로우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쭉 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제가 여러분들 다이 영컨의 세팅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팅은 뭐냐면 램다 1 마이너스 램다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no information인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놨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그널이 두 개가 되면 그럼 이게 타입을 어떻게 갈라야 되지? 시그널이 가령 시그널 있는 친구들이 예전에 시그널이
하나만 있을 때는 램다 1 마이너스 램다 해가지고 y라는 시그널을 알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든지 no info 이렇게 두 개로 타입을 갈라놨잖아요. 그죠? 물론 이 y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밸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지금 y1하고 y2 두 개가 있으면 y1, y2하고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타입을 어떻게 갈라야 되냐면 세 개로 찢어놔야 돼요. 우선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 애 걔를 램다 뭐 uninformed 그 다음에 y1 or y2라는 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친구 그걸 제가 뭐라고 썼냐면 램다 p 그 다음에 y1하고 y2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를 yf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uninformed, partially informed, fully informed 시그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세 개의 타입으로 찢어놓고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널리시스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fully informed, 그 다음에 partially informed, 그 다음에 uninformed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타입을 갈라놓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likelihood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세 개 타입이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포메이션이 없는 uninformed한 이런 친구들은 디스클로저를 할 수가 없고 partially informed 된 친구들 y1이나 y2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하나만 디스클로저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fully informed 가지고 있는 친구는 y1을 디스클로저 하든지 y2를 디스클로저 하든지 아니 이 둘을 다 디스클로저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디스클로저 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옵션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했는데 이 페이퍼를 쓰면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쓴 페이퍼지만 클레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선 uninformed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를 하다가 information이 없는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아까 우리 lambda uninformed, lambda partially informed, lambda fully informed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네 둘부터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뭐냐면 적어도 y1 or y2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y1하고 y2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 일단 인포메이션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배제를 해놓고 났으니까 요것만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켓 입장에서는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는. 그죠?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이 디스클로저가 안 되면 언래블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마켓에서 펌이 하나 가지고 있는지 두 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디스클로저가 반드시 Y1이나 Y2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결국 fully informed firm들이 지금 하나는 디스클로저 해야 되는데 결국 그 하나만 디스클로저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디스클로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램다 1 마이너스 램다였을 때 이 친구는 항상 디스클로저를 안 할 텐데 이 친구구나.
항상 no disclosure를 하는 친구가 1 램다라면 이 y라는 시그널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y를 disclose 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쪽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 있냐면, 자, 하나는 무조건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하나를 디스클로즈 할지 아니면 둘 다 디스클로즈 할지. 그 분석을 쭉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Y1이라는 게 반드시 디스클로즈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Y2를 디스클로즈 할지 말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1하고 Y2는 여기서 또 분석을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시메트릭한 시그널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이 간단해지고 Y1, Y2의 역할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 굵은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표시해 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 디스클로즈 하나는 지금 반드시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그널이 디스클로즈 됐다면 지금 Y1도 X 플러스 엡실론이고 Y2도 X 플러스 엡실론 1, 2 뭐 이렇게 있지만 Y1하고 Y2는 X를 통해서 positively correlated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결국 X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해주는 거고 약간의 노이즈가 지금 여기 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1이 디스클로즈 했을 때 마켓은 자, 지금 이 친구가 다른 시그널을 하나 감추고 있는데 그 다른 시그널을 감추고 있는 거에 기대값은 뭐냐? 즉, expected value of Y2 conditional on Y1. 이 뭐냐면 만약에 디스클로즈 됐다면 Y2에 대한 기대값이겠죠. 근데 이 Y1이 디스클로즈 안 됐을 때 그럼 기대값은 뭐냐라는 걸 찾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대값은 항상 이 위쪽으로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Y1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Y2가 좋으면은 디스클로즈 하겠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Y2가. 근데 Y2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이쪽 레인지에서는 no disclosure를 한다. 그러니까 Y1이라는 시그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Y1이 disclose 항상 된다고 하면 Y2를 disclose 할지 말지의 문제는 아까 기본적으로 램다 1 램다 이렇게 나눠놨을 때 no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감추고 있는 시그널이 무언가를 인포하는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no 시그널이 왔을 때 감추고 있는 시그널은 뭘까? 이걸 찾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Y1이 나왔을 때 감추고 있는 Y2는 뭘까? 이걸 찾는 문제하고 유사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램다 U, 램다 P, 램다 F 이렇게 세 가지의 타입이 있었는데 일단은 얘를 무시하고 얘네 둘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을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 프로바빌리티는 뭐예요? 이게 전체 인포메이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프로바빌리티고 이 램다 F가 둘을 가지고 있을 라이클리후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음 프라이얼에서 얘를 제외해 놓고 요 둘을 가지고 새로운 라이클리후드를 디파인해서 분석을 일단 먼저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다 1 램다로 하나
아니면 요 probability가 지금 뭐 램다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역할을 해서 한 거나 비슷한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set aside 했던 얘를 끌고 들어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분석이 조금 굉장히 테크니컬해지는데 그림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쭉 그림인데. 자,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해놓고 보면 이제는 Y1하고 Y2 모두가 디스클로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Y uninformed 아니죠. 램다 U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폼 타입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폼 프라이스가 Y1 우리가 하나만 있을 때는 뭐였어요? 베라 Y1 플러스 베라 Y 곱하기 1 마이너스 베라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Y가 이쪽에 있을 때 이런 직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Y가 점점 크면 클수록 이 PY도 커진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Y1하고 Y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의 시그널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Y1이 이쪽에 있고 Y2가 이쪽에 있으면 form value라는 게 두 개의 펑션이니까 이건 뭐 mathematically 보면 이거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평면의 꼴을 그린단 말이에요. 저쪽에 앞쪽으로 쭉 가면 두 개의 시그널이 디스클로즈 됐을 때의 form value 여기 제가 P 대신에 V라는 거를 썼는데 이 Y1과 Y2 두 개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form value가 이 뭐예요? 이렇게 Y1이 여기 있고 Y2가 여기 있으면 이 3차원 공간에 P, Y1, Y2 제가 여기 뭐 V라고 썼지만 이게 3차원 공간에 define 돼야 되는데 이렇게 3차원 공간에 price가 define 되면은 우리가 분석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그거를 뭐예요? 무차별 곡선이라 그러죠. 보통 컨슈머 유틸리티 티어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이거 이퀄 어떤 컨스턴트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플레인을 2차원 공간으로 투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1이 커지거나 Y2가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밸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제가 분석을 할 때 주로 썼던 게 뭐냐면 요 IVL이라는 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요 IVL은 뭐냐면 ISO value line 그러니까 form value를 균등하게 주는 뭐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뭐 indifference curve 아니면은 뭐 코스트의 경우에는 ISO cost curve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value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즉 Y1이 커지거나 Y2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firm value가 점점 증가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걸 3차원 공간에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직관적인 결과는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Y2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Y1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니까 Y1만 디스클로즈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Y2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Y2를 디스클로즈 하는 경우고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Y1하고 Y2를 다 디스클로즈 하는 게 되겠죠. 둘 다 좋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지금 점으로 점점점점 찍은 거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아까 firm value가 decreasing 하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firm value가 increasing 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냐면 non-disclosure range가 되겠죠. Y1하고 Y2하고.
우리가 직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델 파라메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경계선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경계 부분이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경우랑 조금 다르죠. 비슷하지만 어쨌든 둘 다 좋으면 다 디스클로즈 하는 게 이쪽 위쪽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도 이쪽에 위쪽에 있는 데가 다 디스클로즈 하는 경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한 레인지가 Y 하나만 결정하는 거랑 둘 다 디스클로즈 안 하는 경우랑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밑으로 밀려 내려와 있죠. 그렇지만 퀄리테이티블리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결국 뭐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2개 있는 거를 분석을 했잖아요. 몇 개가 있던지 간에